자, 사회에 대해서 노란봉투법이죠. 노란봉투법이 노란봉투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려고 합니다. 잘하려고 한다. 옛날 앞 정권 때와 달리 약자들의 권익, 뭐 보편적 복지, 기타 등등 다 잘하려고 하는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선택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실효에 맞지 않다. 실효에 맞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 나온 지 지금 그 20년 가까이 돼 가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노동계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가 더 컸던 건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있던 여러 가지 경제 전반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풀자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오면서 경제 환경은 변했잖아요. 그때 당시 없던 그런 노동계급들이 많이 생겼죠. 그 뭐냐,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는 쿠팡이라는 이런 게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산업이 변해왔잖아요. 산업이 변해왔기 때문에 이제 노사관계나 경제관계도 새롭게 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바라봄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예전 했던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책이 누구에게 유리하냐? 서로에게, 누구에게 유리하는 거죠? 자, 노동자에게만 유리하냐?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경영자에게는 유리하냐? 경영자에게는 100% 불리합니다. 아니고 한 90%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경영자 중에 사업자, 특히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생산을 하는 사업자들, 뭐 대부분 다 생산을 하지만 2차 가공이나 이런 거 말고 대한민국에서 1차 가공부터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출을 하는 그런 경우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주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발행됐을 때와 지금은 전 세계 경제 환경이 변했거든요. 특히 올해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취임을 하고부터는 전 세계가 완전히 경란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뤄놨지만 이걸 정말 발빠르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미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현대자동차는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는 거 예측을 하고 그에 맞춰서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성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미국 현대자동차 사장단에 앉혔던 겁니다. 어떤 건 그냥 대내 협력 부서 사장으로 앉혀서 한마디로 로비스트로 하겠다는 겁니다. 성김이 누구냐? 1기 트럼프 대통령 때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외교통입니다. 남북 외교통입니다. 그때 남북 외교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이 사람이 다 해가지고 트럼프하고 행정부에서 일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사업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장단을 뽑았단 말입니다. 그 제가 영상에도 그 이야기했지만, 이미 현대는 잘 알고 움직였던 겁니다. 그리고 조지아에 공장 짓고, 현대자체 옮기고.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에서 이번에 철수를 계획하고 있는 거의 철수가 확정된 GM하고 샤시 프레임을 같이 씁니다, 이제. 요번에 미국에서 나오는 새 차들은 신차 내동형은 같이 씁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올해에 미국으로 수출한 게 1000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할 필요가 없죠. FTA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거기서 미국에서 나오는 건 미국 국내 생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G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여기서 만들어 수출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서로 프레임이 달랐는데 이제 뭐냐면 GM차나 현대차 새로 나오는 신차들은 밑에 바닥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 프레임 그 위에 어떻게 삼각형으로 올릴 거냐 둥글게 올릴 거냐 위에 어떻게 할 거냐만 다르지 밑에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공동으로 부품을 구입하고 공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말했죠. 기업들 간의 결합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노조에게도 좋으냐 안 좋으냐, 경영자에게 좋으냐 안 좋으냐, 그리고 이게 노사관계로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노조에게는 선택권이 별로 없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자, 노동자들이 지금 원하는 법을 자기들이 오랫동안 투쟁한 법을 민노총에서 이번에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와 얻었으니까 우리 이렇게 갈 거니까 이제 우리하고 협상하자. 그러니까 뭐랍니까? 사업자들 알았어 열심히 해. 나 안 해. 딴 데 갈래.
다른 방법 찾아볼게. 방법을 찾는 거예요. 대안을 찾는 거죠. 대안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미,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으로 전부 다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번에 이걸 통해서 권익을, 본인들이 이익을 얻을 거라 생각하고 본인들이 이제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경영자들은 방법을 찾아낸 거죠. 특히 AI가 발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좋은 혜택을 얻어낸 거죠. 그리고 AI 발전과 그리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가 관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로 오라 컴온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딱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 외에 다른 것들이라도 해외 공장을 이전하는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해외 공장을 가고 아니면 여기서 포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하기 힘드니까. 여러분들 노동자들은 직장 폐쇄하면 막 파업하고 하는데 직장 폐쇄해도 돼요, 사실은. 먹고 사는 거 그 사람은 그러나 걱정 안 하거든요. 직장 폐쇄하고 다른 일 해도 됩니다. 정말 직장 폐쇄하고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오른다면서요. 아니면 다른 데만 투자해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습니다. 먹고 사는 지장 없는 정도가 아니고 편하게 먹고 삽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요.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영업 할 겁니까? 자영업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양보를 하고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찾으면 있어가지고 완전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이 법을 통해 가지고 지난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쟁이 쟁의하는 기타 등등해서 완전히 지금까지 기존의 사업주들이 완전히 잘못한 것처럼 잘못한 부분도 있죠. 하지만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고 완전히 너가 지금까지 자령 하나도 없다. 우리한테 모든 걸 다 달라. 정말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가니까 다 가져가면 자기들 우위에 서서 이제는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이제는 노사 협상을 하고 이제는 겁먹겠지 이런 거죠. 자, 예전에는 우리가 임금 협상을 따로따로 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 할 거야. 우리 네 괴롭힐 건데 너가 못 견디겠지? 그럼 우리 말 들을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민노총이 하나 잊어버린 게 있죠. AI의 발달과 사업 환경의 변화. 미국이 저렇게 변할 줄 몰랐고 세계 환경이 10년, 20년 전하고 똑같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때는 수출 위주였고 전 세계가 세계 중국이 세계 공장을 통하고 우리 같은 나라들이 수출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수출을 통해서 예전만큼 돈을 벌어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하는 거 3대장이 반도체, 철강, 그리고 자동차였는데 반도체는 이미 절로 가고 있잖아요. 반도체 공장. 평택에서 하는 걸 삼성 평택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쪽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동차 갖고 철강 갖고 포철도 지금 여기 문 닫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선업 올라오죠. 조선업 올라오는데 지금 전부 다 파업하니까 하나오션이 뭐랍니까? 미국 간다 하잖아요. 필라델피아 사버렸잖아요. 또 미국의 이익과 맞으니까. 그런 이 경영자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많고 대안을 찾고 움직일 수 있는 게 많단 말입니다. 투쟁을 하고 우리한테 유연한 법을 하면 지금까지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노동자들은 이제는 정말로 제가 말하지 이 5년 동안 더 많은 걸 잃게 될 겁니다. 제가 다른 제 채널에 제 영상 보신 분 알겠지만 저는 항상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계속 무너지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 있는 사업하는 사람 최소 50억 이상 가진 사람들한테는 항상 현금만 준비하고 있다가 대한민국이 점점 무너질 때 다른 걸 찾으라고 제가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노동자들과 경영자들이 합쳐가지고 치고 나가도 할 판에 이렇게 깽판을 놔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노동자들을 쪽 이야기 들어보면 깽판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못 받은 권리를 받는다. 좀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이 법의 최대 수혜자는 누굽니까? 누구 힘입니까? 민노총입니다. 노조입니다, 노조. 자, 이 법이 된다고 해서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90%의 노동자들이 다 권익이 향상될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권익이 향상될 게 없습니다.
대기업들은요, 빠져나가면 그만해요. 중소기업도 적당한 데면 그냥 자기들이 다른 살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진짜 작은 기업들은요. 근데 조절 직장 폐쇄가 아니고 직장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아니면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럼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쓸 수 없으면 대부분이 그래요. 산당 가보십시오. 부산도 금사도 뭐 이런데 그 산업단지 가보면 다 그래요. 저 이야기했죠.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서동 이런 데 들어와 있다고 이제는. 이건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뭐 중동, 아프리카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저 김해 가보십시오. 김해. 김해 일요일 주말에 김해 상동 근처 가보면 거기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음식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막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한 30년 전에 30년 그쯤 됐을 겁니다. 아마 중국 광저우에 아프리카에서 진짜 많이 들어왔던 게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광저우 들어가 보니까 그 코로나 끝나고 들어가 보니까 요즘 터키나 이런 중동 애들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중앙아시아. 이런 것처럼 이제 노동시장 환경도 변했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도 더 많이 들어와 있고 민노총만이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민노총은 금속노련, 뭐 철강, 금속노련하고 몇 가지 자동차고 해가지고 계속 투쟁하고 있잖아요. 노조 안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노동계에서도 그들은 귀속노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법의 최후의 수혜자 누구냐? 모든 쟁의 행위나 이걸 조절할 수 있고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민노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민노총이 누굽니까? 민노총이 다 우리 나이대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항쟁, 그 투쟁 그 세대잖아요. 우리가 60항쟁 할 때, 예. 그 세대들이 지금 가가지고 우리 위아래 밑에 한 두세 밑에까지가 다 지금 민노총에는 노총 이런 노조 이런데 정치계는 다 자리 잡고 있잖아요. 김민석이 대표적인 일 아닙니까? 그 나이대들. 지금 민노총도 다 그래요. 거기 가보면 우리 나이대들이 꽉 잡고 앉아있어요. 그들은요, 그냥 출근하고 일 안 하잖아요. 매일 거기만 나오고. 일 자체를 안 합니다. 일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민노총에 가입해서 전국 단위 지부장만 내도 일 안 합니다. 적당 큰 회사 가보면 이미 자기 사무실에서 걔들은 출근을 거기로 하지 일 자체를 안 합니다. 다른 노동자와 같이 일을 안 한단 말입니다.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유럽이나 미국은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이 같이 일을 하면서 합니다. 일을 같이 근무를 하면서 노동조합을 하고 있다고요. 노동행위 할 때만 그 업무 시간을 제외하고 그 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한국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민노총 배분을 주려고 이번 이 노란봉투법이 생긴 겁니다.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의 노동계를 살리는 것 아니에요. 노동계도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이제 임금이 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모든 기업가들이 지금 대한민국 자, 유튜브를 떠나서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노조 있는 사람, 모든 기업가들은 전부 다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노동자를 쓰지 않고. 아니면 회사를 접어야 되나? 왜? 그들은 회사를 접어도 그 공장을 팔든지 아니면 그동안 벌어남기기 때문에 사는 게 지장 없단 말입니다. 정 안 되면 다른 데 가서 살면 되니까. 노동자들은 갈 데 있습니까? 분산에 교훈을 안 얻었습니까? 분명히 말하자면 GM 대우는 철수한다고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철수할 겁니다. 있는 나가면. 분명히 올해는 지금 이거 법이 나왔으니까 지금 준비는 다 하고 있거든요. 왜냐? 작년부터 신차를 만들잖아요. GM 대우는. 노조에서 아무리 만들어달라고 아니 안 만듭니다. 그리고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서 올해 발표한 게 현대하고 같이 신차는 미국에서 생산하겠다. 4종인가 8종인가 그것도 현대와 같이 둘이 한마디로 짝짝꿍 다 하잖아요. 현대자동차 분명히 저 이야기했죠. 내연차는 2030년까지만 생산하고 내연차 라인 생산 안 합니다. 현대에서 이제 다 전기차로 돌아서거든요. 그럼 한국에 있는 라인은 쓸 이유가 없다니까요. 제가 2030년 되면 딱 30년 안에 30년 딱 되면 전부 다 현대자동차 문 닫습니다. 국내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왜 대한민국의 기업으로만 돼야 됩니까? 대한민국 기업 맞죠. 하지만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외국 자본으로 거기서 재투자하면 됩니다. 그게 노동자가 굉장히 차이입니다. 오직 민노총 배불리려고 하는 이 정책을 밀어가지고 특히 정청래 같은 저 사람이 저 인간이 이거 해가지고 결국 밀어붙여가지고 했잖아요. 왜? 그들이 이 세력들이거든. 요 나이대 세력들이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이래 밀어붙여가지고, 이번에 국힘이 워낙 바보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걸 딱 장악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경영자 사반한 사람들은 무슨 나쁜 놈을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 제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경영자를 갈라치게 해가지고, 지금 이 힘을 지녀야 될 민노총에 같이 기생하는 정치권, 뭐 진보당이든 뭐 무슨 기타 등등 있잖아요, 걔들.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 그 세력들이 이거를 이제 이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도 왜 악법이냐? 자, 통계를 이제 올해부터 내년, 후년은 이제 1년, 2년, 3년 가면서요. 장담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생산 기반을 외국으로 옮기는 대기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노사협상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그냥 나는 모르겠다, 폐쇄하겠다, 아니면 그냥 안 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아유 그래 열심히 해보자. 지금 더 힘드니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코스피 올린다고 했지 이재명이가. 코스피 5천까지 가겠다. 자 코스피 5천을 어떻게 갑니까?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하는 건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이 기업이 이익이 발생해야 되죠. 주식 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기업이 매출이 오르고 기업이 이익이 발생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업 활동이 잘 돼야 그 주가가 올라가는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이 다 안 되고 안 되고 있잖아요. 자, 현대자동차는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요, 이걸 아셔야 돼요. 미국의 법인을 만든 현지 법인을 들어오면 한국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왜? 그걸 가져오게 될 때는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미국이 낼 건데 미국이 또 투자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는 아예 그쪽 법인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만든 기업 공장에서 얻은 수익은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걸 제일 잘하는 데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해외 공장들이 옛날부터 만들었지만 이 해외 공장들에서 나오는 수익, 특히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익을 거의 90% 이상 미국이 투자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과 일본 공장들을 어떻게 사느냐? 일본 공장들이 국내에 없고 미국의 공장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그 투자 이익이, 그 투자에 대한 이익이 들어오면 그거를 가지고 여기서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재투자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업가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되고 있어요. 노동자들은 그래서 일본이 대부분이 월급이 작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중소기업들만 있어야 되는데 중소기업들은 나름대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와 다르게 돌아가죠. 왜냐면 일본은 노조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옛날에 춘투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없어져가지고 일본은 노조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임금협상 이런 거 우리처럼 총파업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렇게 안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파업을 하죠. 비슷하게 하는 데가 있는데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가 이미 골로 간 지 오래됐잖아요. 지금 다 먹고 살기 정말 힘듭니다. 프랑스가. 그런데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요. 거기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들이 이게 뭐냐면 밥그릇 지가 차는 형태가 됐단 말입니다. 자, 그냥 이런 거 제가 이야기했던 건 이미 정보도 나와 있고 뉴스에 다 나와 있고 이것이 가짜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올해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미국으로 수출하고 들어오는 수익이 어떻게 배분이 이거 재무제표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노란 봉투 보여줬다 박수치는 한마디 노동자들이 그 어리석다고 바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기술로 판매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저희가 말씀드렸죠. 반도체, 철강, 자동차 이게 큰 세계라고. 그다음 반도체, 철강, 그다음에 석유화학 이게 이 네 개가 최고 그건데 여기서 잘 되는 거 뭐 있습니까? 반도체 말고 반도체도 실제로 반도체를 판매했을 때 순수익을 많이 얻는 데는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 공장 핵심 공장은 미국에 있거든요. 지금 또 하나 더 짓고 있잖아요. 삼성도 지금 짓고 있고.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오는 부품들은 거기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코스피를 올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코스피를 올리겠다 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안을 노란 봉투를 만들어 놓고 기업이 활동을 잘하게 해라. 어떻게 활동을 하라고요? 내년에 최저임금 또 올랐죠. 최저임금 올라기 좋다 나쁘다 떠나 최저임금 올랐죠. 노란 봉투 했죠. 관세가 생겼죠. 그리고 더 센 상법 나왔죠. 그리고 MZ세대 일 더 안 하려고 하죠. 기업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2, 3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가망 없습니다. 투자하지 마세요. 저 공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산, 김해 넘어가는데. 그것도 그냥 현상 유지하면서 진짜 그 고민하고 있다. 옛날에 넘어가라 했거든요. 베트남을 가든지 가라. 왜냐하면 베트남 사실 공장이 한국보다 일하기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거는 돈으로 다 해결된 나라니까. 한국에서 노사협상 하면서 그 마차가 돈 주느니 그 가서 공산당한테 뒷돈질러 주는 거 훨씬 빠르다고. 예전에 중국이 그랬잖아요. 뒷돈질러 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거를 30년, 40년 공장을 해먹겠다 이러면 중간에 옮겨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10년, 10년 해가지고 5년 단물 빼먹고 나는 그만두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겁니다. 할만하다고요. 충분히. 그 정도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제는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코스피를 5천원으로 띄운단 말입니까? 코스피 띄우는 거 좋아요. 어떻게 띄운다고? 오늘부터 지금 주택담보 그거 다 뭐 비율 마셔야 되니까 그 단위금융권, 제2금융권하고도 이제 다른 데서도 대출 이제 막혔거든요. 자, 막히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영끌들, 아니면 이사 가야 될 사람들, 영끌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거 팔고 자기 어디로 더 가려고 대출을 못 받아. 그리고 집주인들도 돈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무너진다고 말하는 게 사오미,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영끌도 부동산 무너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에 국가정책으로 딱 돈을 막고, 부동산으로 돈 하지 마라. 왜 대출 받아 부동산 다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당신들이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주식담보대출 없잖아요. 뭐 내가 있는 돈을 우겨내 가지고 내가 있는 돈 쓰고 있는 생활 우겨내 가지고 주식을 해라 이 말밖에 더 됩니까? 아니면 내 회사의 주식이 올라가야 되는데 주식 올라가서 배당금 안 나오는데 어떡할 겁니까? 주식이 올라가도 현대자동차가 실적이 좋아도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미국 사업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에 돈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냥 회계를 모르면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잊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지금 노조가 하는 게 그거잖아. 잊어버렸잖아. 나누자 n분의 1로. 왜 노동자에게 더 많이 줘야 되나?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회사 경영을 할 줄 알고 재무제표만 볼 줄 알고 회계만 조금 알아도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자들 보고 무식한 놈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정말 무식해요. 특히 민노총에는 정말 무식해요. 오로지 저거 욕심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노사가 화합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누가 어떻게 찾을 겁니까? 지금 정말 이재명이 하는 정책이 정말 이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노동자가 그동안 권익을 보장 못 받았으니까 노동자들의 권익을 해주고 그리고 최저임금 올려주고 그러면 기업이 또 줄 거다. 그러면 받으면 사람들이 돈을 더 받으면 소비를 할 거고 국내 소비가 진작되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게 되면 그러면 기업 활동도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갈 거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법으로 저렇게 짜 누른다고 해서 기업이 월급을 더 주겠습니까? 기업은요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지금 이익이 안 남는단 말입니다. 지금 한 것도 이익이 안 남는데 그 이익을 더 줄여가면서 월급을 주라 못 주시오. 그러면서 그 노조에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회사 담보금을 잡아란 거 아니냐? 보유 현금 있지 않냐? 그 풀으라고. 바보예요. 그거는요. 그 풀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갖고 있다가 그 돈들은요. 노동자들의 돈이 아닙니다. 주식회사의 돈은 주주들의 돈입니다. 노동자들이 착각하는데요.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가 자기들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당신들은 우리 같은 주주들의 동의하에 월급을 받아서 일하는 셀러리맨이라고요. 사업주들은, 경영자들은 그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주주들이 뽑아놓은 주주들의 합의하에 만들어진 그 경영진이란 말입니다.
주주들은 당신들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경영자들의 경영 방침에 관심 있는 거라고요. 경영을 얼마나 더 많이 이익을 낼 수 있는 그 상황이냐 이걸 보고 있는 거라고요. 회사의 이익은요, 노동자 당신들이 아니라고요. 노동자 여러분이 아니고 주주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입니다. 아니 멍청한 놈들아, 좀 자본주의를 제대로 배우라고.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거라고 당신들이. 주식회사의 일대 최고 최대의 이익을 봐야 될 사람들은 그 주식에 투자한 주주들이라고요. 소액주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주주들이 그 대주주들이 돈을 벌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제일 잘못한 실수가 뭔지 압니까? 주주라는 개념이 빠진 거예요. 경영자와 노사 관계만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노사 관계는 사실은 노동자와 사업주도요. 노동자와 경영주도 주주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월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주주 입장에서 그럼 월급을 주는데 노동자들에게는 일해라고 주는 거고 경영자들에게는 이 사람들 관리해라고 주는 거라고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노동자들. 이게 대한민국 노동계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 많이 남겨봐요. 배당금 많이 줘봐요. 그리고 배당금 여러분 받아가면 좋은 거 같죠? 세금 얼마인지 아세요? 배당금. 주식세당. 그래서 노동자들이 우리 사주를 안 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배당금 받으니까 돈이 안 되거든. 그래서 투쟁해서 임금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그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배당금을 받는 이유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높은 이유는 배당금은 그걸 가지고 다시 기업에 투자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덜란드에서 주식회사라는 것이 맨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성립된 개념이 이거라고요. 배당제도 그리고 배당금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그 처음 기원을 보라고요. 자본주의 기원이 뭔지 좀 무식한 짓 좀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이제 점점 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나빠서가 아니고 이재명이 멍청해서도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이 앞뒤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노란봉투법을 하고 고시를 올리겠다. 기업 활동을 저해해놓고 기업 주가를 올리겠다? 어떻게 해요? 노란봉투법을 하면 기업 활동이 저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노란봉투 만들어서 노동자 그리 보여주세요. SPC 이번에 그래서 물론 SPC 잘못한 거 많아요. 하지만 딱 타겟 잡아 하세요. 들어봐서 못하겠네. 기업 닫으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또 반강제를 막을 겁니까? 어떻게 막아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실은요, 큰 회사들이, 현대자동차도 지금 당장 직장 폐쇄도 상관없습니다. 직장 폐쇄하고, 내가 회사 운영 안 하겠다는데. 돈 주고, 하겠다는데. 그리고 뭐, 직장 폐쇄도 상관없잖아. 자기들은 돈 많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큰 회사는 관련 규정이 복잡해서 그렇지. 작은 회사들은 좀, 어지간한 중소기업들, 직장 폐쇄 간단해요. 뭐 때문에 이 싸움을 해가면서, 이 고민을 해가면서, 대부분 직장 폐쇄를 안 하고 있는 건 일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가족 간에 불을 대물림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른 방법을 찾는 건 좀 빠르죠. 대안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그런데, 그 대안 없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황금알을 매일매일 낳아주면 거기 가서 뭐 어떻게 얘들이 거기 가서 하루에 2개 낳을 수 없나 이런 방법을 연구하면 되는데 거의 배 갈라버린 계기라고요. 정말 그런 악법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법인지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냥 계속 하잖아요. 누가 그래놨더라고요. 노조는 자기들이 원하는 법을 얻었다. 맞아요. 노조는 자기들이 원하는 법을 얻었어요. 그들의 그 수건이었던 와 노란봉도 와 자기도 뭔가 다 이뤘다는 걸. 우리도 이제 노동자, 사업주들에게 할 말이 있다. 오케이. 사업자는요. 나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왜? 내가 마음대로 이제는 집어치워도 되는 근거가 생겼잖아. 직장 폐쇄하면 발목 잡고 못하게 할 겁니까? 직장 폐쇄하면 해버린 그만이지. 내 회사, 그래. 당신들이 말한 대로 그 회사인데, 사업자가 그만두면 그만이지. 당신들 인수해 사든가. 근데 웃긴 이야기가 있으면, 그래, 당신들이 주가를 사면 되잖아요. 우리 사주를 통해 본인들이 펀드 만들려는 돈을 모아가지고, 주식을 일정 부분 흡수해가지고, 본인들이 주주가 돼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면 돼. 자기들이 뽑아가지고 자기들 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겁니까?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돈 힘든 거 알거든. 그래서 코스피 5천원 만들겠다와 노란봉투법은 서로 배치되는 법이기 때문에 뻔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자, 대한민국에 서서히 무너지는 하나하나 계단으로 내려가는 몰락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장담합니다.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든 아니면 사업을 접든 사업을 축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실업자는 더 많아진다 하면, 노조가 이렇게 됐으니 노란 봉투법이 나왔으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냥 월급도 올려드릴게요. 최저임금 예, 더 올려드릴게요. 할 것 같지요? 아니요. 나한테 얘기되지 않는데 왜 합니까? 자선사업 합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선사업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받는 스트레스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사람관계죠. 사업하는 게 됩니까? 경영하는 게 됩니까? 왜 그 노동자들 때문에, 노동자들이 왜 그를 적대시합니까? 왜 스트레스 받아야 됩니까? 잊지 마십시오. 노란봉투법과 코스피 5천은 절대 상극인 법이라는 거. 물론 좋은 의도를 했지만 그 결과는 나쁠 것이다. 그게 오늘 저희 이야기의 핵심입니다.